전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아담한 카페.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35살 여성 사장님. 누가 봐도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5년간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전직 여군.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어느 날 지역 조폭들이 그녀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죠. 처음에 서연은 참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22살 대학생 미진이가 다쳤습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서울 마포구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서연이 카페를 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이름은 고요. 그녀가 가장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죠. 아침 6시 반. 서연은 항상 이 시간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빵을 굽는 소리. 그녀는 이 일상이 좋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5년. 그 시간 동안 서연은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작전 중 입은 무릎 부상 악몽에 시달리던 밤들, 긴장의 연속이었던 삶. 이제는 모두 과거였습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셔서 아메리카노를 드셨죠. 사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런 대화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총도 없고 명령도 없고 작전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 오전 10시. 아르바이트 직원 미진이가 출근했습니다. 미진아, 왔어? 오늘 학교는? 미진은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아이였죠. 사장님, 오늘 오후 수업만 있어요. 점심시간까지 일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침 먹었어?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어요.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미진에게 건넸습니다. 김밥만으론 부족해. 이거 먹어. 에이, 사장님. 맨날 이러시면. 먹기 싫으면 버려. 미진은 웃으며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서연의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근처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 학생들. 모두가 이곳의 커피와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서연은 바리스타로서도 실력이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집중력과 정밀함이 커피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됐죠. 오후 2시. 손님이 빠지고 카페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창가 자리를 닦으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카페에는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손님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옷차림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화려한 셔츠, 금목걸이, 문신이 드러난 팔.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 누구야?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되네? 손님도 꽤 오고.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주문? 형님들 들었어?
주문하래. 뒤에 있던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우리가 시끄러웠어? 남자가 갑자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소리에 놀란 손님 한 명이 황급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미진이 주방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진아, 괜찮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야, 사장. 우리가 왜 왔는지 알아? 서연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어.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우리가 보호해주지. 간단하잖아. 보호요? 무엇으로부터요? 남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뭐로부터긴. 우리로부터지. 이 동네 가게들 다 우리한테 관리비네. 너만 빼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돈 낼 생각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아니시라면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네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뒤에 있던 남자 하나가 진열대로 다가가 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이 형님. 이거 비싸 보이는데요? 그래? 그럼 한번 봐볼까? 남자가 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배상하시죠. 그 컵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하. 야, 너 진짜 웃기는 년이네. 100만 원은 안 내겠다면서 5만 원은 달래? 다른 남자가 또 다른 컵을 들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컵. 서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죠. 하지만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경찰? 불러봐.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면 경찰도 함부로 못해. 핸드폰 돌려주세요. 아, 이거 아이폰이네? 최신형? 남자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서연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 사장님. 마지막으로 묻는다. 100만 원 낼 거야, 말 거야? 안 냅니다. 좋아. 그럼 매일 올 거야. 매일. 너 장사 못하게. 남자들이 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나가면서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진이 울며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어떡해요? 저 사람들. 서연이 미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은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깨진 컵들을 쓸어 담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아야 해. 평범하게 살자. 그게 내가 원했던 거잖아. 서연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25살 서연은 UDT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지옥주. 그렇게 불리는 6개월간의 기초훈련. 100명이 시작해서 10명만 통과하는 극한의 과정. 새벽 4시 기상.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훈련. 폐가 터질 것 같은 잠수.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구보.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왜 그렇게 버텼을까요? 서연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난했던 아버지. 임종 직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못 해봤지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누구한테도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 서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최정예 부대에 도전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100명 중 10명. 그중 유일한 여성이 이서연이었습니다. 5년간의 복무. 그 시간 동안 서연은 수많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대테러 작전, 해상 침투, 인질 구출.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평범한 삶, 따뜻한 관계, 편안한 잠. 어느 날 작전 중 무릎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는 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그게 제대의 이유가 됐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서연은 방황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대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커피향. 부드러운 음악. 그 모든 것이 서연에게 평화를 줬습니다. 그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곳. 그렇게 3년 전 카페 고요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과거를 버리려 했습니다. UDT 작전 전투. 모두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카페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낮에 그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따라오기만 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집 앞까지 왔는데 미진아 괜찮아. 내일 쉬어. 당분간 나오지 마. 사장님 미안해요. 제가 겁이 많아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을 넘었어. 완전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군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훈련 매뉴얼, 배지, 기념품들. 서연은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그녀는 가방을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은 혼자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진이 없으니 일손이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전 시간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오셨고 몇몇 손님들이 커피를 사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6명.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바 어디 갔어? 설마 도망갔어?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쉬는 날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제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사장. 어제 생각 좀 해봤어? 네. 경찰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신고? 네. CCTV에 다 찍혔으니 기물파손,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서연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CCTV가 설치돼 있었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CCTV? 그게 무서워서 이 일 하겠어? 야. 남자의 신호에 다른 남자 하나가 의자를 들어 CCTV를 향해 던졌습니다. 카메라가 부서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다른 CCTV도 부쉈습니다. 이제 증거 없어. 어떡할 거야?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남자들이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컵, 접시, 의자, 테이블. 카페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깡이 있네. 이런 상황에서도 꿈쩍 안 해?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야들아, 제 마지막으로 말한대.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리더 남자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찰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연이 남자의 팔을 꺾어 관절기를 걸었던 겁니다. UDT에서 수없이 훈련한 동작이었죠.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당황해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몸에 손대는 건 선을 넘은 겁니다. 뭐야 이년이. 다른 남자 하나가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남자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화로운 카페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의 눈빛이었죠.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연은 피하며 남자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남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뒤통수로 남자의 코를 가격했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모든 일이 10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6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 한 번 안 흐트러지고 서 있었습니다. 리더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너 뭐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선을 넘었어요.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리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각오해. 우리 형님한테 말할 거야. 그럼 너 끝이야. 그러세요. 형님이든 누구든 데려오세요. 하지만 다시는 내 카페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남자들이 허둥지둥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작됐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서연은 난장판이 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깨진 컵들, 넘어진 의자들, 부서진 CCTV. 그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끝났어. 이제 싸워야 해. 그날 밤
서연은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써본 격투술.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뭐? 서연은 급히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해킹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카페 사진과 함께 욕설이 가득한 글이었죠. 이 카페 사장 미친년. 손님 때림. 절대 가지 마세요.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사장님, 어떡해요? 이러다가 카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넌 집에서 푹 쉬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샷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카페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로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었고요. 서연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페인트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1시간 후 카페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소문이 퍼진 탓이었죠. 단골 손님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해예요. 조금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요즘 세상 참 험해. 젊은 사람이 장사하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하세요? 네, 오늘은 그렇네요. 여성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하는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스타그램 글 봤어요. 그런데 제 눈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혹시 조폭들한테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어봤거든요. 제 의뢰인이었는데 조폭들한테 보호비 요구받고 거절했다가 온갖 괴롱힘을 당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부터 시작됐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증거가 부족해서. CCTV는요? 부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세요. 녹음, 사진 뭐든지. 그리고 이 명함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런 조폭들이 설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몸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두목이라는 것을.
남자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서연 씨?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강태수라고 해. 이 동네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관리요? 태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말썽 부렸다면서? 미안하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일 처리가 서툴러.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들어보니까 당신 우리 애들을 때렸다며? 정당방위였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건 그쪽이고요.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서연 씨.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 동네에서 우리한테 대드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저는 제 카페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카페를 지켜? 좋아. 그럼 한 가지 제안하지. 앞으로 한 달만 버텨봐. 한 달 동안 손님 한 명이라도 오면 내가 이 동네에서 손 떼지. 그게 무슨. 하지만 한 달 동안 장사 안 되면? 그땐 당신이 이 카페 문 닫고 나가는 거야. 어때? 공정한 거래잖아. 서연은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절하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거절? 이미 시작됐어. 당신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어. 태수가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아참. 한 가지 더. 우리한테 맞서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우리는 수단 방법 안 가려. 그렇게 말하고 태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했어요. 협박죄 성립돼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지연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 손님 없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카페 월세는 20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저축은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조폭 보비 협박. 자영업자 피해. 신고해도 소용없어.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굴복했거나 가게를 닫았습니다. 싸워서 이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저 최지연입니다. 아, 변호사님. 이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강태수 그 사람 전과가 있어요. 폭행, 공갈, 재물손괴. 근데 매번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았어요. 왜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피해자들이 중간에 합의하거나 진술을 번복했어요. 협박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 영상, 문자 뭐든지. 그리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카페로 갈게요. 같이 대책을 세워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CCTV를 다시 설치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소형 무선 카메라 4개를 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이었죠. 카페로 돌아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출입구, 카운터, 홀, 주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했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없네요. 네, 어제부터 아무도 안 와요. 예상한 대로예요. 태수가 손을 쓴 거예요.
지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온라인부터 대응해봐요. 인스타그램 해명 글 올리고 네이버 카페 리뷰도 정정 요청하고.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온라인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해명 글을 올리고 악성 댓글을 신고하고 허위 리뷰를 삭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지만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태수의 부하들이었죠. 그들은 카페로 오려는 손님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뭔가 속삭이면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지연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 완전히 영업방해네요. 신고해야겠어요. 지연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2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태수의 부하들에게 다가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떠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용없네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 사람들은 그냥 길에 서 있을 뿐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우리 편을 모아야 해요. 혼자서는 못 이겨요. 우리 편이요? 이 동네 사람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SNS의 힘을 빌려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생존기. 조폭에 맞서는 자영업자의 이야기.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지연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물론 서연의 과거는 빼고요. 그리고 그 글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경찰은 뭐 하나요? 신고해야죠. 저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응원합니다. 꼭 이기세요. 서연은 댓글들을 읽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온라인 글 보고 왔어요. 응원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리고 여기 후원금이요. 여성이 10,000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받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 뒤로 1명, 2명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온라인 글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응원의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태수의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적었지만 영업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글은 계속 퍼졌습니다. 조회수는 10만을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요.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얼굴이 나가면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이 설득했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당신이 이기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서연은 결국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기자와 카메라맨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응원하러 온 사람들,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그냥 구경 온 사람들까지. 서연과 미진은 쉴 틈 없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미진은 며칠 전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용기를 낸 거였죠. 사장님, 우리 이긴 거 아니에요? 미진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상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서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카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 카페 밖에 사람들이. 알아요. 저도 봤어요. 이미 경찰 불렀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떡해요? 괜찮아.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밖에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서연은 미진을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그 순간 카페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부하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서연, 나와. 서연은 침착하게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경찰 불렀어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경찰? 경찰 오기 전에 끝날 거야. 나와. 할 말이 있어. 여기서 하세요. 안 나와? 그럼 네 알바생이 다칠 텐데. 태수가 부하 하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멈추세요. 서연이 부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수가 웃었습니다. 오, 그래. 역시 네가 나와야 돼. 좋아.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대신 미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당연하지. 우리 목표는 너니까. 서연이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태수의 부하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태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고분고분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근데 네가 언론까지 끌어들이고 난리를 쳤잖아. 이제 우리 체면이 깎였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카페를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지켜? 하. 네가 뭘 지킬 수 있어? 태수가 손가락으로 서연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뭐? 손을 치우라고? 태수가 다시 한번 서연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서연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혼자서 우리 10명을 어떻게 상대할 건데? 아무리 네가 운동 좀 했다 해도 무리야.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카페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늦었어. 이미 선택했잖아. 우리한테 맞서기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혀를 찼습니다. 치 재수없게. 야들아, 일단 빠져. 부하들이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태수가 가기 전에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조심해. 경찰이 항상 네 옆에 있을 순 없거든. 태수가 사라지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해자가 없는데요. 증거도 없고 CCTV 있습니다. 서연이 카페 안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태수와 부하들이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하겠네요. 내일 경찰서로 와서 진술서 작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해요. 미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무서워요. 서연이 미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일주일 후, 서연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에게 전과가 많지만 항상 빠져나갔거든요. 이번에도 변호사 선임해서 잘 빠져나갈 거예요.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더 당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서연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은 계속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덕분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태수가 조용한 게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시도도 없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태수 사장님의 변호사 김민석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합의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앞으로 카페에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됩니다. 거절합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건을 아직 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 정당한 처벌을 원해요. 이서연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가 많아서 이번에도 집행유예 정도만 받을 겁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의뢰인은 끈질긴 분이거든요.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름 썩자 사는 게 편하실 겁니다. 서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주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제한은 일주일간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서연은 명함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미진아, 돈을 받으면 이게 끝날 것 같아? 아니야. 그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갈 거야. 이건 멈춰야 해.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연은 피하며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발로 찼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들어 맞고 반대 발로 남자의 무릎을 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연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서연은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헉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돌아서서 남자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명 모두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태수한테 전해요. 이런 식으론 안 통한다고. 서연은 가방을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한 서연은 샤워를 하며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폭력으로는 끝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계속 올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많이 다쳤더라. 네 실력이 좋네. 무슨 용건입니까? 용건? 별거 없어. 그냥 니한테 한 가지 알려주려고. 전투는 말로 끝나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태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네가 이길 수 있을까? 해보면 알겠죠. 기대되네. 그런데 말이야. 네 혼자가 아니잖아. 알바생도 있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진이한테 손대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오, 무섭네. 근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경찰? 법?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 세상은 힘으로 돌아가거든. 우리 다시 보죠.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3대나 서 있었고 경찰관들이 카페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카페 주인이세요? 네, 저예요. 어젯밤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카페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뭐라고요? 저는 어젯밤에 카페를 일찍 닫았는데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카페 사장이 손님들을 폭행했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서연 씨는 어젯밤 내내 집에 있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9시에 영상통화했어요. 그때 서연 씨는 집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바이가 있네요. 그런데 목격자는 분명히 그게 거짓 신고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페에 침입해서 영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확인이 어렵네요.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저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연이 나섰습니다. 대질 신문을 요청합니다. 목격자와 직접 대면하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난처해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오시죠. 경찰서에 도착한 서연과 지연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목격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태수의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연에게 당한 그 사람이었죠. 목격자는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 여자가 손님 2명을 때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신고했죠? 목격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요. 무섭다고요? 그런데 카페 앞을 왜 지나갔죠? 그 시간에? 그냥 산책하다가요. 지연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해 보세요. 강태수라는 조폭의 부하일 겁니다.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태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허위 신고 같은데요. 목격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봤어요. 하지만 그의 진술은 점점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허위 신고로 판명났고 목격자는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영과 지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후, 정말 끈질기네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방법이 뭔지 알겠어요. 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법을 이용해야죠. 제대로. 지연이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게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카페로 돌아온 서연은 미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진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너무해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사장님은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도망치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아. 미진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끝까지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 미진아.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카페에 남아 청소를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한테도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저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맞죠?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태수가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줘. 손님 안 받습니다. 야, 이서연.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 서연은 경계하며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닐 텐데. 제 삶을 지키는 거예요. 삶? 네 삶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서연이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제 거예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태수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너 과거가 있지? 군대 출신이라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봤어. UDT. 대단하더라. 여자로서 그 지옥을 통과했으니.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지. 네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가 됐거든. 근데 말이야.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대는 전우가 있잖아. 여긴 없어. 네 혼자야.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 혼자가 아닙니다. 미진이도 있고 지연 변호사님도 있고 저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위험할 때 네 옆에 있어줄까? 난 아니라고 봐.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태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이서연. 마지막으로 묻는다. 합의할 생각 없어? 없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근데 후회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니까. 태수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순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지연이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동네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의를 하고 싶대요. 상인회요? 네. 사실 이 동네 상인들 대부분이 태수한테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맞서는 걸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지연은 동네 식당에서 열린 상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 분식집 사장, 세탁소 사장, 꽃집 주인, 편의점 주인. 모두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인 60대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사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태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슈퍼도 매달 50만 원씩 내고 있어요. 벌써 3년째예요.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분식집은 100만 원이에요. 안 내면 손님들 못 오게 방해하고. 꽃집 주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 사람들한테 맞았어요. 돈 안 낸다고. 병원비만 200만 원 들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서연 사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기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걸요. 지연이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단체로 고소하면 훨씬 강력해요.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모이면 검찰도 무시 못합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보복이 무섭지 않나요? 상인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이런 세상을 물려줄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쳐요. 혹시나 미진이가 다칠까봐, 카페가 불탈까봐. 하지만요. 서연이 상인들을 둘러봤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요. 제가 선택한 삶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요. 한 상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단체로 고소하고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갑시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20명의 상인들이 단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지연이 법률 자문을 해주며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보호비 강요, 폭행, 협박, 영업방해, 재물손괴. 제목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많았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단체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지역 조폭에 맞선 자영업자들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대단하다, 응원한다, 꼭 이기길 바란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수와 부하들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지만 서연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카페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슈퍼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불은 곧 꺼졌지만 슈퍼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방화였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슈퍼 주인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20년 동안 운영한 가게가. 상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상인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고소 취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물러서면 그들이 이깁니다. 더 단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상인들은 동요했습니다. 서연은 슈퍼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도울게요. 슈퍼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서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운명이야.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서연은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거 압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은 계속 이럴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손자들도 같은 고통을 받을 겁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지 않나요? 목숨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존엄이에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상인들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상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서연 사장 말이 맞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그날 밤 상인들은 자율방범대를 조직했습니다. 밤마다 돌아가며 동네를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서연도 참여했습니다. 첫날 밤 서연과 상인회장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동네를 돌았습니다. 새벽 2시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골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가 편의점 셔터에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남자가 놀라 도망쳤습니다. 서연이 쫓아갔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이었습니다. 남자를 따라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붙잡고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태수의 부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방화와 기물 파손의 직접적인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체포된 남자는 조사를 받으며 자백했습니다. 태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슈퍼 방화도 자신이 했다고. 검찰은 즉시 태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잡혔어.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어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태수에게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재판에서 뒤집으려 할 겁니다. 상인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니까요.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서연을 비롯한 20명의 상인들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태수와 그의 부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5년간 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했으며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폭행, 협박, 영업방해,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30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일부 불만을 가진 상인들의 집단 모함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태수가 서연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는 말로 끝나지 않아. 네 혼자가 아니잖아. 알바생도 있고.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태수의 부하들이 카페를 부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슈퍼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냈습니다. 안 내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거부했더니 가게를 불태웠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 뒤로는 무서워서 계속 돈을 냈습니다. 꽃집 주인이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암투병 중인데 치료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안 내면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거부하자 카페를 부쉈고 직원을 스토킹했습니다. 저를 폭행하려 했고 허위신고로 경찰에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증인은 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는 맞서야 한다는 걸.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해군 특수 전단 출신입니다. UDT에서 5년간 복무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부하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닙니다. 함께 싸워서 이긴 겁니다. 서연이 방청석의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못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동네 상인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지연 변호사님이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서연이 피고석의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전투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폭력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태수는 표정 없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변호사의 반대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부하들을 폭행했습니까? 정당방위였습니다. 정당방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더 캐묻으려 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물러섰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태수도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비를 낸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영상, 증언 모두가 태수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몇 주 후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폭력입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가장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뿐 아니라 언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조직폭력배로서 5년간 지역 상인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거부하는 이들에게 방화, 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태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하들에게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상인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정말 이겼어. 슈퍼 주인이 서연에게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긴 겁니다. 지연도 감격했습니다. 서연 씨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지연 씨야말로. 당신 없었으면 못 이겼어요. 미진이 뛰어와서 서연을 안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겼어요. 그래, 미진아. 이제 괜찮아. 6개월 후, 카페 고요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태수와 부하들은 감옥에 있었고 동네는 안전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슈퍼는 재건축됐고 모든 가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서연의 카페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용기 있는 카페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서연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단골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카페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힘든 일도 이겨내고.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 요즘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사는데 사장님은 당당하게 맞섰잖아요.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덕분에 이 동네가 살기 좋아졌어요. 저녁 무렵, 지연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다른 동네 상인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도 조폭 때문에 고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달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줘야죠. 지연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강연회를 준비했어요. 강연회요? 네. 전국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서연 씨 경험을 나눠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서연은 생애 처음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자영업자들 앞에서.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상인분들, 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연대하세요. 서로 도우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서연은 뭉클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서연은 미진과 함께 저녁 정리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강연 어땠어요? 떨렸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미진아,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어. 그때 겁났는데도 카페 지킨 거 있잖아. 에이, 그건 진짜야. 너도 멋진 사람이야. 정리를 마치고 서연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공간, 깨끗한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고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님들이 올 것이고 커피를 만들 것이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더 소중했습니다. 싸워서 지켜낸 평화였으니까요. 서연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아.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끝.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서연처럼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